자, 오늘은 개념의 4강의 수특 이거 할 거야. 수특. 자, 요 놈을 제가 주목한 이유는 요 1단락 읽다가 주목한 이유를 한번 해볼게. 자,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입니다. 디지털 매체라고 하면 사진기 이런 거 다 이거겠죠? 등장한 이후. 이미지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니까 이미지의, 그렇게 된 거죠. 논의에서는, 에서는은 앞에가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미지 논의는 이 말이겠죠. 이게 설명 대상이니까. 이미지 논의는, 이렇게 되겠네? 이미지 논의는 단지, 이것도 공식입니다. 자, 단지 A가 아니라 B. 이것도 평가에서 잘 쓰는 공식이야. 그럼 왜 우리가 그전까지 이걸 잘 몰랐냐? 우리가 과학 기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온 거고요. 인문 지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가 나니까 주어니까 밑줄 치면서 읽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X표 땅 치고 이거는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은 철수가 아니라 단지 철수가 아니라 영희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겠어? 영희가 범인인데 자꾸 철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거 주의해줘. 단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이미지의 생산, 수용, 그리고 이미지 생산. 이미지 생산 뭘 만들고요.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재생산한답니다. 여러분이 써보고 다음 복제에 관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니까 이게 A네. 그죠? 그냥 단지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복제가 그게 아니고요.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답니다.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를 다뤘다? 이런 식입니다. 예전 사회에는요. 그냥 실제, 현태, 이게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미지화합니다.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거와 요거의 관계 문제를 따진대. 이 이미지가 왜 현태를 의미하지? 이렇게 따지는 거 있죠. 요거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 결과 존재하는 주영민 알았어. 주영민. 어디 갔다 나타났지?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 저 언니 어디 있다고 봤어? 내가 2번이나 찾았는데 없었는데. 밀당하나? 내가 찾을 때 딱 숨어 있다가. 자, 그 결과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현상으로 여겨지던 이미지는 그냥 일반적인 저건 가상 이미지야 이렇게 이기는 것은 본질로서의 위상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에 사람이 들어있나 보네 이게 아니라 이게 현태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이미지의 위상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는 빌렘 플루서랍니다. 플루서 동그라미.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플루서라는 놈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놈이구나. 그는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그러니까 의사소통 전반을 코무니콜로기라고 한 거야. 의사소통하는데 이용된 모두를 다 코무니콜로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재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했어. 그럼 나도 코무니콜로기에 들어가는 거고 재경이도 들어가는 거고 전화를 한 전화기도 코무니콜로기야. 무슨 말이죠? 다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네모. 그래서 의사소통 전반을 학문으로 만든 게 코무니콜로기네. 그는 의사소통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화와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를 다 코무니콜로기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겁니다. 대화와 담론이라는 거에 저 플루서라는 놈이 주장한 게 있는데 대화하면 우리가 다이얼로그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루서가 생각하는 대화는 뭐냐면 얘가 생각하는 대화는 정보의 생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걔는 대화라고 했고요. 이 담론은 뭐냐? 담론은 정보의 전파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담론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자, 내가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걸 내가 어디서 배웠어. 그리고 내가 여러분 앞에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놈아 얘기하는 이게 담론이라고요.
내가 어떤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파하죠? 그게 담론이야. 됐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초점을 좀 더 볼게요. 요 놈은. 그러면 한 장 넘겨서 49쪽에 봐볼게요. 네, 이 제시문을 제가 주목한 이유입니다. 49쪽 하단에 볼게요. 자, 형광펜 들고 갈게요. 미리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 형광펜 칠하면서 자, 플루서의 텔레마틱 사회입니다. 텔레마틱은 의사소통의 텔레 모의 거시기하고 오토매틱 그걸 합쳐한 말이야. 그래서 아직 치지 마. 플루서는 미래의 텔레마틱 사회의 특성으로 낙관론적 유토피아에 대한 구성을 제시합니다. 이 구상을 통해 그는 모든 사회는 자, 칠게요. 정보를 합성해서 생산하는 대화. 거기에 대화의 네모.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를 생산하는 게 플루서 입장에선 대화야. 정보를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된 정보를 계속 전달, 거기다 형광펜 칠하고 담론의 네모이겠죠. 담론은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 자, 이제 치지 마. 두 가지 형식의 의사소통이 협연에 둘이 합쳐 있어야 돼요. 협연에 의해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세 가지 형태의 사회를 제시합니다. 자, 첫째 칠게요. 첫째, 대화와 담론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그 옆에 이상적인 사회. 자, 내가 대화, 즉 정보를 3개 생산했어. 그러면 담론, 전파를 3개 하면 정보 3개를 만들어서 3개가 다 같죠. 이런 게 이상사회라고요. 균형된 거. 근데 내가 정보를 3개 생산했는데 전파를 2개만 했어. 그럼 하나가 남잖아. 그런 건 이상사회가 아니고요. 됐죠? 그게 이상사회. 그 다음 둘째 칠게요. 여기다 초점을 둘게요. 담론이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사회. 자, 거기다 현관미 시작할게요. 그 뭔 말이냐면 담론은 전파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있다고 칠게요. 그 사람 계속 얘기하죠. 그게 담론입니다.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교장선생님이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잠깐만요, 시끄러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냐? 못하지요. 그죠? 그게 권위주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속 전파를 하고 있으면 듣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권위주의야. 그런 사회가 있대요. 하지만 셋째입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대화가 지배하는 미래사회 칠게요. 자,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대화를 생산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나이 많은 어른이 와서 야, 인마 내가 살아보니까 새끼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다 끄떡끄떡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야, 니네 나라도 그러니? 인터넷. 니네 나라도 이러니? 막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정보가 여기저기서 생산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이 권위를 갖는 시대는 없어진다고요. 됐죠? 그게 세 번째 현대사회입니다. 현대 또는 미래사회, 현대사회. 자, 어디 볼게. 또 읽어볼게요. 이 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를 통해 과거의 담론이 붕괴됩니다. 과거의 담론은 그게 진실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정보에 허점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담론이 생기겠지. 그죠? 따라서 이 텔레마틱 사회에서는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담론, 전파는 없다. 그리고 이 텔레마틱 사회는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완전히 불가시적, 눈에 안 보여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둬서 거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세분하게 풀어 쓴 거는 50쪽에 풀어놨습니다. 그거는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파란색으로 써놨죠? 좀 길죠? 이따가 읽어보시고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니까 커뮤니콜로기는 아까 의사소통 전반에 해당되는 거잖아.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전파하고 정보 있고요. 그 정보 내에 상징하는 바, 그것을 디지털 코드로 만드는 거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죠? 다 커뮤니콜로기라고요. 그거로 설명했으며, 새로운 매체에 의해 변화된 사회를, 그러면 새로운 매체에 의해서 변화된 사회, 그게 뭐야? 텔레마틱 사회입니다. 요게 새로운 매체에 의해서 변화된 사회입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떤 거냐면, 과거에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다닐 때는 결제서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과장님, 사장님 결제했잖아. 요즘 어떻게 카톡에다 땅 올려놓으면 어떻게 다 한 번에 내려보죠. 그죠? 그게 변화된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텔레마틱 사회인 거야. 그치?
특히 그는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주된 것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변화됐습니다. 문자에서 이미지인데 여기의 이미지는 과거 원시인들 쓰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원시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산, 이런 거 이거 아니야. 그죠? 되게 복합적인 이미지입니다. 왜냐면 이 안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과 그 과정이 갖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매체 또는 장치로 인하여 장치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의 의미를 재탐색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체나 장치로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단락이었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한번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 단락 좀 깁니다. 자, 출발해봅니다.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나? 두 번째 단락. 자, 플루서는 전체적인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매체와 사유방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죠. A뿐만 아니라 B 하면 A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B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B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플루서라는 놈은 매체와 사유방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거는 매체와 사유방식으로 인해 규정될 수 있는 사회체제 전반을 고찰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플루서는 의사소통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중요시해 생각합니다. 의사소통과 관계되는 매체 중요하고요. 의사소통과 관계된 사유방식도 중요하고요. 의사소통과 관계된 규정된 사회체계 전반 다 따져봐야 한대요. 다 중요해. 그래서 그는 학문 분과에서 지역적,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의죠. 의사소통의 연구들을 코뮤니콜로기라는 하나의 총체적 복합체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과 관계되면 다 코뮤니콜로기, 의사소통과 관계되면 코뮤니콜로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기술이어도 의사소통과 관계 있으면 코뮤니콜로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역사, 철학, 매체이론, 예술이론, 미학 등을 코뮤니콜로기의 방법론이래요. 그러면 코뮤니콜로기는 의사소통이잖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 역사를 통해서 야,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러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요. 어떤 매체 이론을 통해서, 어떤 예술 이론을 통해서, 어떤 미학을 통해서 모든 것 중에서 의사소통과 관계되면 다 코뮤니콜로기에 해당된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면서 플러스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회적 존재야. 그러니까 뭐야? 의사소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대요. 그에 따라 의사소통의 총체적 고찰도 필수적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총체적 고찰도 필수적,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의사소통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인간이 뭔데?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 관점에서 코뮤니콜로기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의사소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대.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 사회에서 중요한 거지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실존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요거 요렇게 쳐야겠죠? 여러분에는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치고 싶었어요, 나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사회적 측면 여기다 이렇게 쳤어야 돼. 그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2회, 3회 가다 보면 요 기술을 터득할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나 봐. 실존이니까 산다는 거. 산다는 측면에서
코거식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태생적으로 살면서 불안과 고독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불안과 고독을 잊고자, 혹은 인생은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럼 이거네? 인간은 불안과 고독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잊고자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만 불안과 고독이 없어지고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의사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코뮤니콜로기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의사소통이라는 건 삶과 연결된 거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건 죽는 거다. 이 얘기네.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코거시기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견해죠.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매체적 상황이 자, 이것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매체적 상황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인간들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결제서로 갖고 들고 이렇게 움직였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카톡에 단체 톡방에 올려놓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 나눠갔잖아.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 수가 없죠.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기술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네.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 좀 길다. 수빈아 빨리 해야지. 좋아요. 자, 세 번째 달라 해볼게. 자, 플루서는요, 시대를 전 역사시대, 역사시대 전, 이는 알파벳 이전 시대, 그러면 이렇게 치자. 알파벳 이전 시대, 역사시대, 전 역사시대, 역사시대, 전 여친, 여친. 맞죠? 다른 거지. 그제? 이 앞에, 뒤에.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벳 사회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탈역사시대. 전역사, 역사시대, 탈역사. 그게 뭐냐면 알파벳 이후 시대. 수능은요, 3개, 비교하는 건 딱 3개가 맥시멈입니다. 제일 큰 거야. 3개가. 저렇게 표시해볼게. 3개가 있으니까 하나 삼각형, 역삼각형, 하나 짬뽕. 그죠? 3개. 이들 시계를 각각 이미지 시대. 그러니까 요게 각각이니까 얘가 요거죠. 요놈, 알파벳 이전. 문자 시대, 알파벳 시대. 그죠? 기술적 이미지 시대가 알파벳 이후 시대겠지. 이렇게. 각각 연결했네. 또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쭉쭉 줄쳐서 연결하든지. 알파벳 등장 이전의 이미지가 알파벳 등장 이전 이미지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얘잖아, 얘.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 코드로 기능했는데, 의사소통의 중심이었어. 알파벳이 등장한 이후니까, 알파벳 시대인데 알파벳 등장 이후 시대니까 얘가 어떻게 써요? 등장 이후니까 이거지. 그죠? 요거. 이후에 이미지가, 요 이미지는 요것의 이미지죠. 얘랑 달라. 시험 문제 되게 좋겠다. 약 올리기. 그죠? 여기도 이미지, 여기도 이미지죠. 의미가 달라. 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원시시대 사람들이 오호호 하다 산이니까 이렇게 오호호 이런 이미지. 그죠? 하지만 여기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 그죠? 의미가 복합적인 이미지. 자, 중심 코드로 거시하는 시대가 재등장했습니다. 이미지란 말은 재등장했지만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달라. 앞에 건 단순한 이런 거였지만 뒤에는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는 요거. 요때 이미지는 기술적 장치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이미지와는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 했죠. 그죠? 그럼 시험에 이건 반드시 나는 거죠. 그죠? 요거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체크해야죠.
여기에서 이미지는 요거 기술적 장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기술적 장치가 뭐 인터넷도 좋고요, 사진기도 좋고요, 뭐 다 좋아요. 기술적 이미지는 알파벳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코드라는 점으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화한 알파벳 이전 시대와 구별된다고 했죠. 구별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네. 잘 구분해야겠네. 기술적 이미지는 구별된답니다. 뭐와 알파벳 이전 시대와 구분되죠. 그죠? 어떻게? 요거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화했대. 그죠? 내가 해볼게.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내가 산을 봤어요. 아, 산을 봤다? 추상화. 이게 산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원시시대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그런 이미지. 그거와는 구별된다고요. 그럼 알파벳 이후 시대의 기술 이미지는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지. 얘는요, 텍스트로 개념화된 세계가, 그러니까 이상사회란 했어? 이렇게 규정했어?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 이미지로 추상화됐답니다. 오, 그러니까 뭐야? 이상사회란 그리고 나서 뭐야? 기술적 장치로 홀로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띄우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 즉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개입됐습니다. 왜? 먼저 이상사회를 문자로 개념화한 그 뒤에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사라진 게 아니야. 있어요. 기술적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이미지에서 이미지는 의미 복합체고, 그 아까 원시 시대에 쓰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의미가 단순한 거야. 단지 이거 또 나왔죠? 아까 했죠? 단지 A가 아니라 이거 또 나왔죠? B 하면 A는 아니니까 B가 초점이겠지. 사진, 영화, 현대의 디지털 이미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요게 A입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시각 영역에 기술적 장치가 매개됩니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시각이 확장되어 경험하는 이미지 전반을 의미한답니다. 그게 뭘까? 시각 영역에서 기술적 장치가 매개되어서 시각이 확장된대요. 예를 들어서 망원경. 우리 눈에는 저기가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했더니 저기가 보여요. 이런 망원경. 얘는 뭐 하냐면 현미경도 얘기해요. 조그만 거 안 보이는데 현미경을 봤더니 크다랗게 보이잖아. 그죠? 그거잖아. 기술적 장치, 망원경, 시각이 확장됐죠. 그죠? 가령 자연적인 눈으로 체험할 수 없었지만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 장치들로 인하여 시각 장치들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이미지들도 모두 다 기술적 이미지랍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봤어. 그러면 그건 기술적 이미지입니다. 그죠? 별을 봤어. 그것도 기술적 이미지. 별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봤어. 그죠? 그런 것도 다 기술적 이미지에 해당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도전. 자, 네 번째 단락. 봄봄아. 자, 기술적 이미지의 알파벳 이후 시대의 문자의 지위는 알파벳 이후 시대니까 아까 뭐 탈역사 시대죠? 그때의 문자의 지위는요. 알파벳 시대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그죠? 알파벳 이후 시대니까 이 시기는요. 알파벳 시기보다 어떻게 써?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왜냐면 알파벳 이후 시대에는 뭐야? 이미지가 있죠. 근데 사라졌다 하면 안 되지? 텍스트 문자를 규정한 뒤, 그 뒤에 개념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 그는
역사시대가 이거였죠? 시작될 때 알파벳이 그림에 저항했대요. 그림에 저항한 것처럼이니까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알파벳 이전에는 이미지, 그죠? 그림, 이미지가 주였어. 이미지가.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이제 뭐가 됐어? 알파벳, 문자가 대세를 이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줄어들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미지, 그죠? 기술적 이미지가 대세를 이룬다고요. 오늘날의 디지털 코드는요, 이미지겠죠? 알파벳을 추월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디지털 코드가 문자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문자의 지위가 역사시대가 아까 알파벳 시대죠. 알파벳 시대와 달라졌다. 이에 주목해 플로서는 알파벳 이후 세대. 알파벳 이후니까 알파벳 이후가 뭐야? 바로 탈역사시대입니다. 전역사시대, 역사시대, 탈역사시대 이렇게 된다고요. 탈역사시대의 대표적인 매개물은 이미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탈역사시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이미지. 현대사회는 사람과 세계를 연결하는 것도 이미지. 문자 문화와 결별하고 다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되었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의 이미지는 기술적 이미지죠. 예, 여기는 기술적 이미지야. 얘가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선형 방식, 요 기존이 바로 뭐야? 이 선형적 방식이 원시 시대의 방법이죠. 요 방법이죠. 그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유 체계가 등장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해졌어요, 이겁니다. 선형적이라는 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단순함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새로운 것은 뭐냐면 복잡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막 이런 걸로. 이에 주목해 플로서는 이미지에 대한 재평가, 이미지의 재평가가 있어야 한대요. 이미지가 단순하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산을 표현하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무슨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플루서에 따르면 이미지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이래요.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이래요. 인간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왜냐면 세계를 살아가려면 연결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이미지래요. 인간은 매개 없이는 세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없이는 현대사회를 살 수 없어요. 이미지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소통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뭔데? 코뮤니모시기. 이미지는 인간이 세계를 표상한답니다. 아, 이미지는 인간이 세계를 표상하는 거래요. 세계를 표현할 때 쓴대요. 세계와 표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와 같이 연결되는 걸 가능해 준대요.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는 상징 복합체래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였네. 자, 마지막 5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